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어 강사 진준입니다. 오늘도 2023년 연말 HSK 챌린지 6급 1차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역시 보고 계신 이 연습 문제는 단톡방에 이미 올려드렸던 파일이고요. 혹시 다운로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 또는 댓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꼭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 문제들은요, 제가 조금 확대할게요. 이게 HSK 6급에서 직접 이렇게 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HSK 6급에 도전을 하려면, 또는 HSK 6급보다 더 높은 이상의 등급의 중국어 수준에 도전을 하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필수 어휘들입니다. 역시 시험에서도 요 단어 요대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고요. 늘 볼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유사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골치 아픈 녀석들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굉장히 맛깔스럽고 그리고 적재적소에다가 더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약간의 뭔가 공부 방법에 살짝 오류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에, 정확하지 못한 그런 뜻을 외웠다든지라는 그 등등의 요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단어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짚어드리면서 문제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 문제에 임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세트입니다. 다 일단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 글자가 다 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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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자, 이 바오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따지면 보호하다 할 때 보호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보호하다라는 바오후라는 단어는 기존에 우리 조금 더 낮은 등급에서 이미 많이 배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6급과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후라는 바오라는 글자가 뒤에 있는 어떤 한자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 바오양, 바오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글자의 뜻을 알아주면 좋습니다. 바오양이라는 것은 이 양이라는 글자가 그냥 키우다란 뜻뿐만이 아니라 한 그대로만 보면 보양하다잖아요.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보수하고 관리하다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기계에도 쓸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컨디션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 단어 짝꿍을 보시면保养 身体 하면요.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세인데 굉장히 쌩쌩해요. 굉장히 막 날아다닐 것처럼 엄청 체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身体를 保养 잘한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늘 관리하고 늘 뭐 크림을 발라주고 보습을 해야 되고 뭐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保养 皮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 같은 데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保养电脑라는 것은 와, 이 컴퓨터를 진짜 내가 10년 동안 쓰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쌩쌩하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잘 쓰고 있다. 이런 표현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오만 생각하지 말고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이 단어가 문장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금방금방 내가 어떤 단어가 정답인지 알아차릴 수 있겠죠. 두 번째, 保存. 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保는 이미 알았으니까 역시 存입니다. 이 存이라는 글자가 제가 단어 하나 딱 적어드리면 여러분 바로 알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다 알 겁니다. 예, 存在이라는 단어 기억나요? 네, 이런 단어. 아마 지금 HSK 6급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6급 공부를 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이 단어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存在,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잘 지켜서 지금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까지 추가가 되냐면 뒤에 괄호 안에 보시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保存东西, 이 물건을 잘 보존하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조금 길게 넣었는데 보시면 这是입니다. 마지막에 당달建筑. 마지막에 이 글자를 建筑라고 읽는데 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나라 때 건물이에요. 그럼 당나라 때면 지금까지 몇십 년뿐만 아니라 몇백 년, 심지어 천 년까지도 오래 지난 그런 건물인 겁니다. 근데 保存最完好的 보존이 제일 완벽하고 잘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험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빈자리를 넣어줬다면 이거는 바오양이 아니고 바오존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포인트로 살린다면 이거는 바오존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오관. 제일 쉽습니다. 이 네 개 가운데서는. 바오관은 물건, 바오관, 보관하다. 그래서 바오관 동시, 바오관贵重 物品 또는 바오관员하면 이 물건을 보관해주는 보관 직원인 거예요. 好, 네 번째, 바오리오. 자, 요 리오랑 한자 이렇게 생긴 리오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앞에다가 제가 따로 적어드린 이 리오는요, 물이 흐르다 할 때 리오입니다. 그죠? 흐르다. 뒤에 있는 이 리오는 어떤 리오냐면, 남겨두다라는 리오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다라는 표현은 바오, 리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전이랑 같은 뜻인가요? 이거는 남아있다는 뜻이라면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어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얘는 남아있는 거고, 얘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죠? 뭐 한국어로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문법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이건 안 할 겁니다, 당연히. 근데 보존하다에서 전이라는 글자는 남아있다란 뜻이고 바오리오에서 보류에서는 남겨두다이기 때문에 어감이 확실히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딱 이해가 가죠. 그 차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난 지금 내 의견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잠시 의견 보류할게요. 남겨둘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오리오 이지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걸 쏟았습니다. 에너지, 노력, 정력, 시간들을. 그래서 전혀 보류가 없이 하면 하우바오리오가 됩니다. 이럴 때 바오리오는 명사 형태로 썼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바오리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우바오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뭘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장으로도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들 한번 볼까요? 사실 쉬운 것도 있고요. 굉장히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쉬운 거라고 하면 일단 이런 것들이 쉽습니다. 자, 여기 보일까요? 贵重物品什么意思呢? 귀중 물품이죠. 그러니까 값비싼 물건 같은 것들을 贵重物品이라 그럽니다. 물건. 그럼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뒤에 보시면 的时候, 여행할 때, 뭐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혹은 내가 처음 가보는 그런 낯선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물건을 잘 보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얘는 바오구안이 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그래서 바오는 안 쓸게요. 보관하세요. 잘 보관, 잘 간수해 주세요. 바오구안이 맞는 겁니다. 괜찮죠? 好. 자, 정확하게 아시면요. 사실 이 세 번째 문제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 볼게요. 你的车 일단 주어가 뭡니까? 너가 주어가 아니라 당신의 차. 네가 타고 있는, 네가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타고 있는 그 차, 이게 주어예요. 이 차랑 관련해서 어떤 걸 했는데 뜨어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더는 어떤 수로 동사 뒤에서 이 정도로 잘했다. 혹은 이만큼 잘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쩐하오라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그럼 차를 어떻게 한 걸까요? 뒤에 볼게요. 买了 5年了. 야, 지금 산지 5년 됐고 5년째 타고 있는데 진짜 완전 새 거다. 여기가 포인트네요. 그래서 차가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새 거야 라는 포인트는 당연히 이 차를 뭘 잘했을까요? 관리를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됩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었던 바오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바오는 역시 안 쓰겠습니다. 양을 씁니다. 바오 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와, 차 관리 진짜 잘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나는 뭔가 문법적으로 퍼즐을 맞추듯이 1번부터 100번까지 딱딱딱딱딱 맞아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기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니더 추어 하면 추어가 차예요. 그럼 차가 되게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추어 페이 장贵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해가 돼요. 왜? 차가 비싸다라는 비싸다가 차에 대한 수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을 보면 바오양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아까 동사라면서요. 관리해야 되는 주어는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 왜 차가 주어로 왔습니까? 차가 뭘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럼 기억해 주세요. 수로 동사가 행동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무조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다시 주어 단어가
꼭 사람이어야만 뒤에다가 행동수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즉, 얘는 바오양이라는 행동만 보아서 무엇을 관리하다라고 해서 사람이 뭘 관리합니다. 이런 문장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는 단어를 주어로 쓰고요. 이 차가 뭘 관리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실 보면 이 뒤에 있는 표현 방식에서 전체가 이만큼의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이 한 덩어리가 관리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관리 잘 됐음을 얘기하는 그 표현 방식이 피동문이 아니라 정도 보어였을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마오양은 관리하다. 그 어느 정도 진짜 잘, 한 덩어리로 관리 진짜 잘 됐다. 그래서 주어 자체에다가 수로는 얘가 맞지만 이것까지 같이 보어로 붙여서 의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와, 네가 쓴 글자는 정말 예쁘다라고 표현했을 때, 你的字很漂亮 쓸 수 있어. 이건 진짜 그냥 3급, 4급 정도의 문장일 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이 문장 구조가 바뀔 수 있냐? 他的字한 다음에 사람이 주어는 아니지만 写的真漂亮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맞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그 문장 쓸게요. 他的字 그러면 저 사람의 글사는 이거잖아요. 그럼 他가 주어가 아니겠죠. 字가 주어예요. 그죠? 근데 写 사람이 주어가 아니지만 写라는 동사가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뒤에다 정도 보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他的字写的真漂亮 뒤에다가 이렇게 보호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예,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를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뭔가 헷갈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1번은 바오관, 그리고 세 번째 건 바오양이민. 자,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2번 가보겠습니다. 2번.故宫, 한자 그대로요. 고궁입니다. 예, 중국의 고궁은 자금성이고 한국의 고궁은 뭐 경복궁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故宫은 입니다. 뒤에 보시면 무지建筑之一 목재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게 어떤 목재 건축물인지를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故宫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도 옛날에 지어진 그 건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그 포인트로는 뭘 쓴다 그랬죠? 아직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保存 이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얘는 얘가 정답이에요. 好. 자, 마지막에 이번에는 4번과 5번이 남았습니다. 문장의 구조와 내용은 다르지만 정답이 둘 모두 保留입니다. 재밌죠? 자, 볼게요. 어떤 말 했는지. 无论 무슨 말입니까? 막론하고 你同意还是不同意? 还是라는 것은 앞뒤에 있는 내용들이 선택 관계다. 즉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가 허락하건 허락하지 않건 막론하고 나는 对这件事, 이 일에 대해서 내 의견을 자 여기에서는 딱 짝꿍 단어 이젠이 보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아니라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保存이 아니라 뭘 쓴다고요? 保留로 써야 되겠죠. 다섯 번째, 이만큼이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the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그 어떤 덩어리가 뒤에 있는 수로 동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사어 덩어리일 거다. 부사어 덩어리. 毫无 전혀. 保留的라고 해야지 하나도 남김없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딸아이한테 주었습니다. 딸아이한테 주었습니다. 여기 너무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好부터. 毫无保留的给了女儿. 자, 뭘 주었는지를 보면 바자문입니다. 把自己的爱, 자신의 사랑을. 그래서 그는 본인의 사랑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딸아이한테 주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순서대로 保管, 保存, 保养 마지막에 두 개, 保留 이렇게 됩니다.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양은 관리하다. 소원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관이라는 것은 보관하다. 즉, 제일 평범하게 쓰는 물품을 잘 보관하세요. 파올리오라는 것은 보존이랑 다르게 얘는 남겨둘게요. 보류하고 있을게요.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단어 묶음들이었고요. 두 번째 거 갈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부분들도 있으면서 내가 정확하게만 기억을 해두고 생각해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 두 개가 헷갈리냐면 이 두 개가 헷갈립니다. 먼저. 바오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 요게 먼저 헷갈립니다. 왜냐? 바오정, 바오장 그러면 하나는 보증, 하나는 보장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면 뭔가 그냥 음절을 따로 기억해 두는 것 같아서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뭔가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바오정이라는 것은 정이 어떤 겁니까? 증명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서 보증할게요. 내가 증인으로서 장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의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保证完成任务. 임무 완성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保证都对. 이게 모두 맞는 거고 이게 모두 사실이라는 걸 제가 장담 보증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증. 예. 保证不迟到.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 여기에서 장담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保证입니다. 자, 그럼 이 짱은 뭡니까? 이 짱이라는 글자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 권리, 권익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개인적으로 내가 보증할게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권익은,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기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보장하다. 예. 언론 자유를 보장하다. 법률적인 보장, 법률 보장 이렇게 명사 형태로도 쓸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일부 상당수의 동사들이 명사일 수도 있으면서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배웠던 단어 운동하면 운동하다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기본적인 형태는 있겠지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또 동사였다가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두 단어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추가로 기억합니다. 자, 이 두 개가 먼저 헷갈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의 뜻이 이만큼이라면 그 다음에 파의 후의 뜻이 이만큼이어 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보호하다란 뜻일 때는 두 개가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호라는 단어에다가 I라는 걸 넣었다는 것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라는 말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경과 같은 경우, 눈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I who도 가능하고 bow who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여기서 지금 더 적절할지를 골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한 단어가 없으면 다른 한 단어를 차선책으로 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犯罪现场이라 그럽니다. 요 뒤에 있는 글자 여러분들이 역시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犯罪라 그럽니다. 犯罪가 범죄예요. 그러면 직역할게요. 犯罪现场이라는 것은 범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 도구가 있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 증거 같은 것들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호만 맞는 거지. 이걸 아껴주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집합이 있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과 문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웨이후는요. 일단 후가 들어갔긴 했기 때문에 역시 보호하는 말은 맞지만 앞에 있는 웨이가 중요합니다. 웨이라는 글자가 어떤 한자의 또 단어에 쓰일 수 있냐면 웨이치, 즉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힘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계속 노력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웨이후한다 그럽니다. 자, 인민의 이익. 한국에서 보통 국민이라 그러는데 중국어에서는 렌민이라 그러죠. 이러한 이익을维护,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자,维护 形象. 이거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形象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한자만 보면 형상 같죠? 형상이 아니고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 보호를 하다. 이미지 지켜야 돼요. 이미지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维护 世界 和平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하다. 이 평화가 무너지지 않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어휘가
서로 단순하게 비교만 하려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단어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떤 방향과 어떤 맥락에 쓰인다라는 걸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 好的. 자, 요 두 개 미리 말씀드릴게요. 保护랑 爱护 사이에서 고르면 됩니다. 네, 保护랑 爱护 사이에서 고르면 됩니다. 근데 만약 딱 제일 적절한 단어를 한 단어를 한 번씩만 써야 된다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냐? 여기가 아이후고요. 여기가 사랑의 자가 들어가서 아이후고요. 여기가 保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서로 단어가 없었더라면 시험 문제에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표현을 하는지의 포인트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자, 1번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当我们去公园的时候 우리 언제? 우리 공원에 갔을 때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화草 수목, 화초 수목이기 때문에 풀, 꽃, 나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不要用手 摘, 마지막에 摘, 따다, 꺾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풀들을 내가 제발 손으로 꺾지 마세요. 이런 환경, 이런 풀들은 사랑해줘야 됩니다라는 포인트로 I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保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꽃, 풀, 나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얘가 뭐 막 없어져요? 내가 그냥 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얘가 막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그냥 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손을 대서 그걸 꺾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 거는 뭡니까? 어, 건드리지 마세요. 얘네들은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후를 쓰는 겁니다. 2번 문장을 보면요. 그게 위에 걸 아이후로 쓰는 게 좋고 밑에 걸 바오후로 써야 되는 게 좋다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你孩子 여자아이들은 要学会뭘 배워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뒤에 있는 문장의 맥락을 봐야 된다니까요. 뒤에 볼게요. 不要一个人出去 언제? 저녁에. 그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말고 라는 말을 얘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느낌보다는 밤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다 지키다, 파괴되지 않게 지키다 이거는 保护. 사랑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爱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올려드리면 爱护라는 단어에는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많이 나오냐? 특히나 아이들, 동물, 그리고 이러한 식물, 풀, 나무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 돼요라는 표현으로는 거의 웬만해서는 爱护라고 생각할게요. 예죠. 그래서 위험한 데서는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헷갈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 볼게요. 잔지련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뒤에 权이라는 것은 권리와 이익, 权利和利益. 그래서 권리와 이익입니다. 이걸 뭐 합니까? 그렇죠. 법률적인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保障을 쓰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保障입니다. 好,孩子 아이가 向父母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걸 본인이 장담한다는 거. 以后再也不玩手机游戏了. 다시는 게임 안 할게요라고 약속하고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장담을 한다. 증명 장담은 保证. 마지막 연예인들은 마땅히 잘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미지 뭘 한다고요? 웨이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이후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단순히 왔다 갔다 이걸 넣으면 어떨까 저거 넣으면 어떨까 이것보다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문장에서 덜 헷갈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런 예문들을 아예 외워두시면 나중에 작문할 때 굉장히 좋은 문장으로 작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이 문장이 아니어도 단어 한두 개만 바꿔도 굉장히 매끄럽고 좋은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를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식자재를 가지고 이 식자재로 어떤 요리를 맛있는 걸 만들어야지 생각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식자재인데, 나는 오늘 닭볶음탕 만들어야지.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는 닭볶음탕이 없어요. 그래서 닭볶음탕을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마치 장문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그런 고충들이란 말이죠. 분명히 나한테는 그 문장이 없는데 먼저 한국어로 다 생각해 놓고 그걸 하나씩 이상한 걸 가져다가 자료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상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을 잘하려면 물론 지금 우리가 독해 포인트를 맞춰서 연습을 했지만 장문을 잘하려면 그 포인트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문장을 많이 쌓아두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식자재로 그 식자재로 할 수 있는 장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외우면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정확한 예문도 같이 외우라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